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습한 동풍이 불어오겠는데요. 이 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리다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7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최근 희귀암인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의료진이 이 희귀암의 원인이 포스코의 업무 환경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는데 노조는 직업병을 호소하는 사례가 3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37년 동안 포항제철소에서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해온 A씨. 올해 7월 폐회 이상 증상이 발생했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희귀암인 악성 중피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지금 4차까지 받고 계신데 치료약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약이 이제 더 이상 들지 않으면 이제 많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통해 이 악성 중피종이 포항제철소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중피종은 성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암인데 포스코의 작업 환경에서 보온재와 단열재, 사무 환경에서의 성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포스코에서 지난 2011년 성면을 포함한 사문석이 원료로 사용됐다며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A씨 외에도 지난해 또 다른 직원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약 30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폐암과 루게릭병 등으로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작업 환경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역학 조사를 해서 A씨는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포스코 전현직 직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중피종부터 해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라든지 만성 폐쇄성 질환, 이런 상명으로 해가지고 여한 근로 신청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직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와 관련된 조사나 요청이 오면 투명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경북 동해안 두 군데 해상공원이 폐허가 됐습니다. 너른 공원이 바닷물을 모으는 저수지 역할을 해 인근 주택과 상가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배수로를 충분히 만들지 않은 기본적인 설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닥친 경주 간포항. 마치 스키 점프장처럼 파도가 콘크리트 제방을 타고 올라 솟구칩니다. 3만 5천 제곱미터 해상공원에 퍼올려진 바닷물은 제방이 터진 저수지 마냥 시가지를 휩쓸었습니다. 태풍이 지나자 해상공원 바닥에는 성인 키높이의 깊은 도랑이 생겼습니다. 배수로를 충분히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은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설계 문제 외에도 간포항 정비 사업에 기재부 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용 편익 심사 기준인 500억 원보다 적은 452억 원으로 낮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비시값이었습니다. 700억 정도 소요되는 조성비를 예비 타당성 심사를 안 받기 위해 줄인 데 있습니다. 국도비 등 378억 원이 들어간 영덕 해파랑 공원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바깥쪽이 높다 보니 바닷물이 산비탈을 흘러내리듯 상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역시 배수로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파도를 누그러뜨릴 시설을 하자니 공원 조성에 배가 넘는 800억 원으로 예상돼 배수시설 보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배수로 시설을 지금 기존은 지금 3개 라인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더 확충을 좀 해서 전문가들은 잠재 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손쉬운 배수로를 왜 진작부터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합니다. 월파가 됐을 때 그 월파된 바닷물을 갖다가 빨리 빼낼 수 있게만 해도 그게 피해가 줄어드는데 그게 계속 배수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거죠. 보기 좋으라고 만든 해상공원, 안전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 실수로 피해 복구에 더 많은 예산이 들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이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골프장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을 두고 의회에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져 앞으로 민자 유치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도 갈등이 우려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진군 매화면에 조성 중인 18홀 규모 대중 골프장인 울진 마린시시입니다. 울진군이 원전 지원금 등 580억 원을 투입해 코스 등 토목 공사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등 마무리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초 골프장 완공 시기도 내년 말로 1년 연장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자 울진군은 민자 유치로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고 골프장 운영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두고 의회에선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오지만 법령에는 명시된 부분이 50년간 민간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매각까지 가능한 법을 적용한다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연간 5만여 명 이상의 골프인들과 동반한 가족들을 유입하여 지역의 관광 산업과 숙박 그리고 식당 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공방 끝에 의회는 찬반 투표를 거쳤고 전체 의원 8명 중 5명이 찬성해 골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진군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골프장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에 많은 투자를 해서 같이 공생하고 골프장과 같이 공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골프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논란 끝에 울진군이 골프장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지만 앞으로 민자 유치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51회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가 전통의 강호 포항제철고의 우승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이라는 악재 속에 무관중으로 진행된 대회였지만 선수들의 열정으로 그라운드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멋진 개인기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가 경기장을 가로지릅니다. 관중석은 텅 비었지만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의 열정이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결승전이 치러진 이곳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100명으로 철저하게 제한됐습니다. 올해로 51회를 맞은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은 포항제철고와 영덕고, 경북 지역 두 팀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영덕고등학교가 저력 있는 팀이었고 항상 이번에 이제 결승을 맞이하면서 좀 약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실 또 그래도 좀 편하게 경기한 것 같습니다. 전반 9분 김준호의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망을 가르며 기선을 제압한 포항제철고는 전반 30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최민서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영덕골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6분 절묘한 스루 패스를 이은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결국 3대0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애들 열심히 뛰어서 일단 경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다 본선이나 예선 전부 다 인조잔디에서 했는데 결승은 천잔디에서 했는데 애들이 적응 잘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단 이후 첫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영덕고는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 대회 선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이라는 악재 속에서 펼쳐진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 열흘간의 대장정은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경주 국립공원 공원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경주 국립공원사무소와 경주시청에서 공원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의견 접수를 하되 당초 18일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지고 경주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포항시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1,600여 그루가 꺾이거나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나무는 대부분 히말라야 시다와 플라타너스로 해당 수종은 뿌리가 깊지 않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몇 년간 풍성한 가로 경관을 위해 가지치기를 약하게 해 강풍 피해가 커졌다며 앞으로는 가지치기를 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에 개최 예정된 5개 체육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소한 대회는 영덕군민체육대회와 60세 이상 전국 축구대회, 경북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 등입니다. 영덕군은 수백 명 이상 모이는 대회 특성상 효과적인 방역 대책 마련이 어렵고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추가 시험 시행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 비율이 99%에 달하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추가 시험을 치게 해달라거나 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로 의료계 단체 행동에 발맞춰 왔습니다. 대구 지역 의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 결과 대구 지역 4개 의과대학 4학년의 99%가 국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개 의과대학 4학년 총 290명 가운데 경북대 의대생 3명만 국시를 신청했습니다. 전국 응시 대상자 3,127명 중 14%인 446명이 국시를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서울대의대 4학년 학생의 81%가 단체 행동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해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역 의대생 일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여서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게다가 대구 지역 의과대학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거의 전원은 1년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동맹 휴학한다고 학생들이 다 모아서 학생들이 이제 제출했는데 휴학계 자체 슬롯으로 미비해서 학생들이 이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의 단체 행동으로 내년에 공중보건의 등 의료 수급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의 한 의대 교수도 수련병원은 인턴이 없어도 업무에 차질이 거의 없고 경북도와 달성구는 공중보건의사 대책을 수립하면 지역 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추가 시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대생이 먼저 단체 행동을 멈춰야 하고 국민 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유독 단체 행동 강도가 센 대구 의대생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태풍 피해 등으로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추석 성수품인 사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에는 이보다 더 오를 전망인데요.
봄철 냉해와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 그리고 두 차례의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사과밭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농산물 공판장. 추석을 3주 앞두고 이곳에서는 사과 경매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사과 상자는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봄철의 냉해 그리고 긴 장마 그리고 두 번에 걸친 그 태풍 때문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출하량은 한 30% 정도 줄었다고 보고요. 가격도 작년 대비하면은 최소 한 30% 정도는 가격이 작년 대비하면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석 3주 전 20kg 사과 한 상자의 최고 가격은 15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최고가는 2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출하된 사과로 비교해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금액은 135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00억 원을 기록해 47%나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과 한 박스의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사과 한 박스당 50개의 사과가 들었으니까 이 사과 하나는 5천 원이나 되는 셈입니다. 배와 복숭아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00%와 45%가량 올랐습니다. 높은 농작물 가격에도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출하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출하량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사과는 30%, 배는 15%, 복숭아는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태풍으로 뿌리째 넘어진 나무가 많아 내년 수확량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을 봐야 되는데 밭에 가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오르면은 물론 뭐 조금은 도우면 되지만 그래도 심정은 자식까지 키웠던 사과가 다 떨어지고 넘어지면 마음은 아프죠. 막대한 피해에 경상북도와 시군, 대구 경북 능금농협은 상품성이 없는 사과 12만 상자를 사들여 식초나 주스 등 가공식품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낙과 가운데 이미 썩어버린 사과는 가공조차 할 수 없는 상황. 한 해 농사만 바라본 농민들의 상실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한 달 동안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의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인 울진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것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6월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했고 추경 예산에서 불효 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실시한 적극 행정 확산과 경영 혁신 분야 평가에서 혁신 우수 지방공공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북 문화관광공사는 스마트 관광 안내 서비스와 공공 숙박시설 통합 예약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30개 혁신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를 돌아다니며 기자 신분을 내세워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비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 무렵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 일대의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총 2,5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56살 A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 사진 등을 찍어 이를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특히 영세업체만 골라 수개월 동안 협박한 혐의를 받는 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습한 동풍이 불어오겠는데요. 이 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리다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